안녕하세요. 주간보 경영TV 주간보TV입니다. 예, 오늘 구인 이제 계산하는 거 오늘로서 좀 끝내고요. 사실 이게 방법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이게 계산하는 걸 다 보여드리긴 시간이 조금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계산하는 거 끝내고, 사실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90, 11 그 구간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뭐 18명, 25명 그때 됐을 때 저번 시간에 했던 그 구간들 조심하시고요. 사람을 이제 선정하실 때 그렇게 더 많이 내서 그걸 안 넘어도 괜찮아요. 안 넘어도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그냥 그 사람 선정하는데 애매한 순간이 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그거를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 구간을 한번 염두에 두시라는 의미에서 저번 시간에 그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 구간을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갖고 25인에서 25인이 딱 됐어요. 만약에 한 3명 2명 이런 기관을 운영하시는데 33명 2명인데 어르신이 이제 입소자 수가 25, 26이 돼도 그 어르신들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25 됐는데 25는 넘었으니까 내가 사무원하고 요양사를 뽑아놨는데 어르신이 또 나가셔버려요. 한 3분 4분 나가셔버려요. 그러면 다시 또 밑으로 내는데 인건비는 또 나가잖아요. 그 직원을 그런다고 자를 수는 없잖아요. 직원은 자를 수는 없기 때문에 25명쯤 되겠다 싶으면, 완전히 넘지 못한다면은, 물론 입소자 수가 30명 가야 되면 25를 거쳐 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맞는데 25를 거쳐 가는데 내가 좀 애매하다 이렇다면은 거기서 잠시 멈추게 돼요. 이 내용을 알아도 그렇고 몰라도 그렇고 거기서 더 나가는 그 지출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 센터를 개설하실 때 그때 정확하게 이제 그 인원을 산정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을 더 써도 괜찮은데 사람을 더 쓰면서 내한테 부담이 없어야 되니까, 내한테 부담이 없는 경우면 저는 사람은 무조건 쓰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이 근로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대표자의 입장에서 좀 이게 빡빡하다 그러면 이제 인건비 나가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들겠죠. 그럼 힘들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내가 뭔가를 자꾸 줄여요. 자꾸 줄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줄이기 시작하면은 먹는 걸 줄인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는 내 스스로도 이제 복지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자기가 좀 풍족해야지 남을 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왜 자꾸 제가 비즈니스적으로 보냐 하면은 자기가 풍족해야지,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남을 또 돌아보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게 덜하냐 더하냐 차이지. 물론 돈 많이 벌면서 나쁜 짓 하는 원장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몇 명 없어요. 사실 이 복지 계열의 사람들이 그렇게 독한 사람이 그래야 없고, 있긴 있는데 자기가 돈 많이 벌면서도 금전 확대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진 않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풍족하면 좀 더 줄 줄 알고, 자기가 모자란다 하면 또 쫄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게 이 방송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 방송 하는데 사실상 최대 목적은 이제 진짜 좋은 원을 만드는 건데, 좋은 원을 만드는 게 원장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배불리가 이런 것도 아니고요. 원장만 돈 많이 벌리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뭐 근로 원장은 출근하는데 근로자만 돈 많이 벌는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런 구조는 잘 안 되지만 진짜 다 같이 이게 좀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환경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저도 사실상 그렇게까지 뭐 그런 방법까지는 찾지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 방송을 하는 건데 저도 저 더 노력하기 위해서 사실 그래 하는 건데 대표자분들하고 뭐 다 그 마인드가 다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사실상 이 산업이 살아남으려면은 종사자하고 대표자하고 다 같이 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자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 물론 자기 돈 벌 것도 생각해야 돼요. 돈 벌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종사자들이 이탈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재가 없어지거든요. 인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인재가 없어지면 이 사업은 또 죽게 돼 있어요. 하나의 인재가 이게 모든 걸 바꾸기 때문에 인재를 많이 들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겠죠. 연봉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 연봉을 많이 주려고 그러면 대표도 돈 많이 벌어야겠죠. 돈 많이 벌어야지 많이 주지. 자기가 못 버는데 많이 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가 많이 벌고, 왜냐면 대표자는 또 자기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안 버는데 남한테 연봉을 많이 주겠다 이런 거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거의 없어요. 아까 그 금전학대 하는, 돈 많이 버는데도 금전학대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퍼센테이지는 뭐 양옆으로 제가 볼 때 최저 이래 보면 한 5%도 안 된다고 봐요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뭐 내가 이제 주관적인 그건 있지만은 뭐 자기가 들어오면은 좀 더 주든지 덜 주든지 주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송 이걸 하면서 저도 이제 이걸 자꾸 뭐 공부하고 다른 공부도 하고 막 이래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예요. 이 좋은 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고, 이 방송을 하는 거고요. 이 좋은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다른 요소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대표자하고 이거 근로자하고 다 합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궁극의 목표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든 이 사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발전을 가장 이제 하기 쉽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인재가 많아야 되고요. 이 사업에 인재가 많아야 되고, 물론 대표자들도 인재가 있어야죠. 인재가 많아야 돼요. 인재가 많아야지만 사업이 발달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봉이 많이 나가야 되겠죠. 연봉이 많이 나가려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뭐 이런 걸 제가 한다는 거, 그거 이제 알아주시고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방송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 득을 보신다면은 사실 뭐 직원들한테도 좀 푸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뭐 제가 바라는 그거니까. 일단 오늘은 이제 계산하는 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고! 예, 지금 오늘 이제 제가 할 거는 이제 조리원 위탁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간호사로서 하는 것도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조리원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이제 조리원이 왜냐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조리원을 이제 채용을 안 하고 위탁하는 경우, 요거 기억나시죠? 노인복지법 별표 9에 있는 거. 위탁 시에는 이제 조리원이 없어도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접목시켜 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 제가 계산을 이미 끝내놨어요. 계산을 끝내놨는데, 여기 이제 식대비를 제가 이제 한 끼당 5,000원 잡아놨어요. 한 끼당 5,000원 잡아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이제 인수액, 여기 사람수 여기
여기 있고 B 요거에 요거 곱하고 요 다음에 이제 일수 1 곱해서 이거 이제 하루에 이제 산출되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 산출된 값이 보통 이제 좀 많긴 많아요. 식대비가 이제 구인에 이제 계산을 다 해놨는데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조리원을 이제 채용을 안 하시고 위탁을 하시고요. 위탁을 하시고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계산적인 경우에서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계산적으로 이제 이게 나와서 처음에 이제 사람은 없는데 직원은 다 뽑아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이제 보통 조리원을 안 쓰시고 이제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위탁 업체가 최소 5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5명 해가지고 보통 뭐 계약도 한 1년 하거나 뭐 6개월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나중에 조리원 또 채용할 때 그거를 이제 해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위탁 받는 그 업체에서 사실 뭐 조금 대표님이 손해를 보시더라도 뭐 저희도 식대비는 직원들한테 2,000원 받는데 5,000원 여기 대놨잖아요. 5,000원 해놨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좀 뭐 몇 개월까지 뒤에 가면 사실 사람 몇 명 되면은 이제 사실상 10명 넘어가고 입사 수가요. 10명 넘어가고 뭐 이러면은 조리원을 쓰시는 게 나아요. 쓰시는 게 나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계산상으로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인건비가 안 나간 대신 사람 나가는 만큼만 어르신 드신 만큼만 내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지출이 적다.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초반에는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가서 뭐 5명씩 받고 있으면 그걸 다 직원 걸로 사실상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는 좀 이득을 보거든요. 사실 이득을 보게 돼 있어요. 처음에 보면은 제가 계산을 끝내놨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처음에 30일 뭐 29일 30일은요 8명까지만 보면 된다 그랬죠. 예, 8명까지 이 조리원이 이제 위탁 요게 이제 조리원 위탁하는 경우인데 조리 위탁하는 경우인데 여기 이제 그냥 위탁 안 했을 때랑 비교해 보면 처음부터 이제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200만원씩 차이 나죠. 마이너스가. 그럼 여기 또 이제 가면서 좀 줄어들어요. 가면서 왜냐하면 이제 식대비가 그만큼 많이 나가니까 나중에 되면은 사실 이제 여기서도 9명까지도 사실 조리원 쓰는 게 나아요. 입소자 수가 이렇게 낮죠. 나은데 이제 10명 11명 되면 이제 이거는 계산적인 것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10명 11명 이제 넘어가고 한 13명 14명 됐을 때쯤에 그때부터는 사실 조리원 쓰는 위탁하는 것보다 조리원 쓰는 게 낫긴 나아요. 계산적으로는. 그때 가서는 사실상 이거 뭐 만약에 그게 1년이 안에 돼버렸다 이런 상황이면은 대표자분께서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그걸로 이제 직원들 밥을 먹고 조리원을 쓰시고 그래 하셔도 된다는 거죠. 뭐 1년 안에 사실상 뭐 13명 입소자 수가 13명 14명 된다고 하면 사실 뭐 잘하는 거거든요. 잘하는 거니까 사람 잘 모았는 거예요. 잘 모으는 거니까 뭐 대표자분이 좀 푸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뭐 2,000원 식대비를 2,000원 받아도 5,000원짜리 밥을 드려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래 하시는 게 왜냐면 계약을 중지할 수가 없으니까 계약하는 게 보통 뭐 1년이나 6개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리원에 처음에 이제 보면 200만 원의 차이 나고 여기 이제 조금씩 180만 원 차이 나고 뭐 여기 보면 여기 또 보면은 이건 가산 다 쓰는 경우입니다. 전부 다 요양사 이제 저번화 보셨다시피 가산을 쓰는 경우예요. 22일은 안 해놨어요. 22일은 뭐 답이 없어가지고 사실 안 해놨어요. 안 해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또 차이 나죠. 이렇게 여기도 26일도 비슷해요. 이 차이 나는 게 이렇게 차이 계속 나요. 나는데 자꾸 줄어들죠.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여기 4명 됐을 때는 여기서 이제 뭐 140만원 정도 이 정도 차이 나죠. 여긴 200만원이었잖아요. 한 명에서. 이제 사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식대비가 비싸기 때문에 5,000원 잡아놨는데 식대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누가 방송 보시고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왜 이동 서비스비랑 목욕 가산, 프로그램 가산 뭐 이런 걸 안 넣어놨냐, 수입에. 그런데 그거는 제가 왜 안 넣어놨냐 하면, 여기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간식비는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간식비는 안 들어가 있고, 제가 그걸로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적게 나가는 그런 거 부분에서는 다 상세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물론 수입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게 제일 낮은 경우로 봐야 되거든요. 일자도 30일로 해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항상 제일 낮게 해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가 또 나중에 나갈지 몰라요.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월로 봐도 말이에요. 월에 뭐가 또 나갈지 월마다 뭐가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무시해 놔놓은 거고요. 목욕가산하고 이런 게 뭐 한 사람 목욕가산 같은 경우는 뭐 4주면 4주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4번밖에 안 되니까 뭐 12,000원 정도 플러스가 돼요, 한 사람당. 뭐 그걸 염두에 두셔도 됩니다. 그거를 뭐 계산해가 넣어도 되고요. 뭐 빳빳하게 하셔도 돼요. 다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일단 무시하고 그걸로 이제 자잘하게 나가는 돈을 그냥 상쇄시켜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뭐 계산하기 싫어가 그랬는 건 아니고요. 계산하기 싫어가지고 그랬는 건 아니고, 그냥 짜잘하게 나가는 거는, 이동 서비스비는 이거는 지금 구인 시설이기 때문에 멀리는 못 가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이 종사자들이, 한 사람이 직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멀리 가버리면은 운전은 없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멀리 가버리면은 다른데 송영을 못 가기 때문에 멀리 가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해서 이 계산을 해놓은 경우는, 그러면 830원 정도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830원 정도 되는데, 가까운 그거를 이제, 그것도 돈이 조금 이제 애법 되긴 돼요. 이게 애법 되긴 되는데, 그래도 제가 처음에 해보시면 나갈 게 많아요. 막 돈 나가는 게 자재부리하게 나갈 게 많기 때문에 그걸 그냥 같이 상세해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자꾸 줄어들어 나가죠. 여기서는 이제 또 뭐 한 120만원 차이 납니다. 이렇게 120만원 조금 넘게 차이 나고, 6명 됐을 때, 5명 됐을 때 요보사 이제 3명 되는 거 아시죠? 요거는 이제 가산 다 적용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저번 화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30일을 하는 경우에 가산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산 다 적용시키는 경우에, 예. 혼자 하셔도 되는데, 그래야면 엄청나게 힘드시죠. 엄청나게 힘드니까, 요거는 요래 보시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또 자꾸 줄어들죠? 여긴 또 280 얼마? 여기 100만원 정도까지 줄어들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7명 됐을 때, 이제 8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80만원. 이래 됐을 때, 8명 됐을 때. 근데 이거 지금 구인시설은 8명까지 보면 돼요. 8명까지 보면 되니까, 이제 요 정도 한 70만원 정도 차이 나네요. 70만원. 그 정도 차이 나거든요. 구는 되기도 되는데, 될 수도 있는데, 거의 어려우니까 보통 8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다시피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든 손실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요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조리오미터는 꼭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이 상황에서 겸직 안 하고 제가 간호사인 경우에 가산 받아가지고 그래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또 배우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배우자가 들어가게 되고, 예를 들어갖고, 여기 같은 경우에 30일, 저는 이제 30일 하니까, 30일 하는 경우에 여기 이제 보통 부부 두 분이서 하시는 경우에 구인시설을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방문 요양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방문 요양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요 시설장하고 간조는 이제 같이 간호조무사,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아니면 뭐 와이프가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두 시설장하고 간호조무사를 맡고 있고, 내가 요양사 한 명을, 요거는 좀 헷갈리니까 이쪽은 밑으로 갈게요. 요양사 한 명을 맡고 있다. 여기서 한다 그러면 간호사는 이제 가산 한 명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하면 이제 또 이거는 그냥 더 하시면 돼요. 돈 더 하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더 나가시면 되고요. 배우자랑. 그러면 이제 또 수익이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자꾸 보여드리냐면, 처음에는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이 손실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돼요. 계속 찾아 나가야 돼요, 손실을. 왜냐하면 이걸 제가 표로 보여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수급자 모으기도 힘들어요. 수급자를 이렇게 유지하고 모으고 이런 걸 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센터가 작기 때문에 사람이 들락날락
이거 하는 거 사람이 다 9명 다 쳤는데 이 어르신 예를 들어 A라는 어르신이 안에 있는 어르신이 나는 한 달만 하고 그만둘 어르신이야. 근데 사실 뒤에 온 어르신은 계속 다니시려고 몸이 뭐 더 나빠지거나 요양원 가시기 전까지 아니면 뭐 병원 가시기 전까지 그래 다니고 싶어하는 어르신인데 못 들어오고 이 앞에 어르신은 한 달 있다가 나가버리고 이 어르신은 그렇다고 기다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손님, 이 고객님들은 기다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나가시면은 그또 사람이 비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손실이잖아요. 그럼 이런 걸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니까. 그래서 저번 화 보셨다시피 제가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 구인 시설을 추천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배우자분들이 두 분이서 하시면은 인건비가 그만이 줄어요. 여기서는 인건비 주는 게 더 크게 적용을 해요. 예, 그렇게 배우자랑 그렇게 같이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긴 해요. 많이 도움되니까 지금 이제 그래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보면은 일반 그냥 하면 그 처참합니다. 이게 9명이라 하면 사실 여기 7명에서 수익이 난다고 보는데 이거는 이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일반 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참 이게 좀 힘들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보면 이제 9명을 안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9명 시설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전에 이제 11명인 경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은 이제 이게 끝이기 때문에 30일 다 해도 그 요양사 안 쓰면 안 되나 이거 하는데 요양사 안 써도 조금 이득이긴 해요. 조금 이득인데 그거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한 200만 300만 뭐 물론 뭐 시설장 월급이 빠진 상황이긴 해요. 빠진 상황이긴 한데 이거를 뭐 아무래요. 이거는 이래 하면은 사실 좀 힘들어요. 이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명 그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위탁을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 9명만 하시는 기관에서도 이게 조리원을 위탁하시는 게 이 사정상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더 좋기 때문에 이 조리원 위탁하시는 게 아마 조리원 위탁하시는 게 뭐 여러 가지 돈이 다 나가잖아요. 뭐 퇴직금하고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 상황에서는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물론 겸직하고 이제 그거 했는 상황에서 이것과 이제 요걸 보시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뭐 이게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위탁 경우인데 26일 하는 센터도 이제 6명부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이 득이 나와요. 7명부터 사실 이제 7명으로 잡는다 그래도 이제 26일 하시면은 물론 뭐 가산 썼는 경우인데 가산 안 쓰셔도 돼요. 안 쓰면 요거보다 조금 더 차이 나요. 가산은 그러니까 무시하셔도 돼요. 수익에서는 무시하셔도 되니까 조금 더 나오니까 근데 힘들어요. 가산 안 쓰면은 뭐 30일 안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쓰셔야 되고요. 쓰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게 나도 무슨 볼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볼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요양사 쌤이든 뭐 복지사 쌤이든 2명을 더 쓸 수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가산 점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 직원 2명이 더 있기 때문에 나도 이제 휴무를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휴무 하시면서 하시는 게 맞아요. 맞기 때문에 30일은 무조건 가산 쓰시는 걸로 보는 게 맞고 여기 보시면 이제 26일 하셔도 여기 보면은 한 7명 8명 되면 이제 답이 나와요. 이 정도면은 뭐 그 9명 시설 하는 거 치고 요렇게만 유지하셔도 이제 답이 이 정도는 된다 이러니까 뭐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다가 뭐 방문 요약 많이 하시거든 같이 뭐 거기서 수익이 조금씩 더 나고 이래가 하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조리원 써가지고 이제 하고 이거 그리고 이제 정 안 되면 조리원 안 쓰더라도 시설장 간조 겸직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30일을 하시는 게 제일 낫고요. 일반은 제가 그냥 보면은 사실 이거는 거의 답이 없다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0일 해야지만 이래야 되는데 뭐 26일 하면 사실상 이게 뭐 조금 더 올라가겠죠. 뭐 가산 안 쓰는 경우고 근데 26일 제래 하면은
참 암울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기서 지금 그 임금은 빠져 있어요. 임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임금 빠져 있기 때문에 내 임금요. 그러니까 지출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데 지출 잡혀 있는 게 아니죠.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왜냐면 다시 받으니까. 예. 일단 시설장 그것만 이제 빼주시면 되고요. 시설장 임금만 빼주시면 되고요. 그 해도 좀 아무래도 일반으로 하면은 9명 해가지고 하기 30일 다 어차피 그거 하기가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게 그냥 최소한 안 하더라도 26일을 하시든 26일 하시든 26일 하시면 사실 저 위탁 하시는 게 제일 맞다고 보고요. 26일 하시면은 30일 하시면은 그 뭐 시설장 간주 겸직까지만 들어가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뭐 자기가 간호사 해가지고 그냥 간호가산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조금 그렇게까지 득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내 월급도 또 그거 하는 거니까 더 많이 나가는 거니까. 왜냐면 직원 하면 또 더 써야 되거든요. 겸직 안 하는 경우거든요. 그는 간호사가. 아니면 요양사를 이제 가산 안 받고 이제 그래 겸직하는 거 하고 간호사가 전임으로 들어가 가산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좀 힘들어요. 요양사 하면 요양사 쌤이 내가 만약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양사 쌤이 전부 다 그 하중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또 좀 힘들어요. 힘드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9명에서는 이게 제일 좋지 않나. 시설장하고 뭐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라도 뭐 겸직을 하시고 조리원 위탁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그 구간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만약에 자기가 간호사다 그러면 간호사인데 시설장하고 시설장 간호사 겸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은 10명 넘어갔을 때 이제 센터가 이제 9명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명 넘어갔을 때 그 순간부터 이제 그 간호사로 이제 분리하시는 게 차라리 어차피 할 수가 없으니까 10명부터는 그때 가서 간호가산을 받으시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 조리원 위탁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적을 때 많은 이득을 조금 볼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요거를 9명까지 요렇게 한번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게 9명도 해보시면 알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 그거 하기가 힘들어요. 그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많이 힘들고요. 그 최소한 줄일 수 있으면 다 줄이는 게 좋습니다. 줄이는 게 좋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초보분들은 사실 그냥 9명 시설 하지 마시고 만약 주간보호만 하신다 그러면은 좀 다른 그 조금 한 20명 정도 이 정도로 17.4 정도 입소자 수 맞추게 그 정도로 하시는 게 낫지 싶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22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우자가 이제 들어갔을 때 22일 이제 두 부부가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한번 계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계산을 해놨어요. 전부 다 이제 3명 있는 경우에요. 이거는 22일 하는 경우인데 22일 하는 경우에 이제 22일 경우 하시면은 이건 왜 제가 계산해 놨냐면은 그런 분들도 계셔요. 일단 일요일은 내가 교회 가야 되니까 무조건 못 한다. 뭐 직원을 맡기는 뭐라든 내가 구인 시설 하면서 뭐 무조건 못 한다. 뭐 토요일은 내가 뭐 동호회 해야 된다. 뭐 그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선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두 분이서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이제 같이 들어갔을 때 이제 이득은 보면 요거예요. 요건데 요게 이제 그 배우자가 이제 두 부부가 같이 할 때 이제 이건 9명까지 봐도 돼요. 왜냐면 22일을 하니까 보통 이제 금요일까지 나오시거든요. 어르신들이.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명이 같이 들어갔을 때는 조금 이제 할만해요. 그냥. 이게 할만한데, 이거는 이제 사실 뭐 투자금을 많이 들이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원래 있던 건물이거나 뭐 아니면 원래 있던 그 세거나 아니면 방문 요양이 주로 하시는데,
이제 주간보도 좀 같이 해야겠다 하는 경우에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여기서 수익은 최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배우자가 없을 때 이 배우자가 이제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22일만 한다. 내가 그냥 내 혼자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뭐 하겠다. 이렇게 한다 싶으면 이제 요양사 여기서 이제 직원 하나 드리게 되겠죠. 가산을 쓰면 안 돼요. 여기서 가산을 쓰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요. 무조건 마이너스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혼자 직원이 2명밖에 없죠. 따지고 보면 조립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조립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배우자가 뭐 같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이러면 이제 조금 답이 보인다. 이런 취지에서 이거를 계산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계산을 하면 보면 아시겠지만 9명까지 사실 직원은 뭐 이게 시선하고 겸직된 상황이니까 거의 두 명이서 그냥 9명을 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시설장 간호조무사 겸직도 한 거지만은 요양사까지 겸직한다고 봐야 돼요. 그 시설장이 사실. 왜냐면 요양사쌤 혼자서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어르신들 화장실 가고 한 사람은 화장실 뗐다 놓으면 한 사람은 또 홀에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르신을. 그러니까 이 요양사까지 하신다고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셔도 이제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배우자 이제 두 분이서 두 배우자 이제 부부께서 하신다면은 또 이제 금액이 이렇게 되긴 되니까 만약에 이제 난 토요일은 죽어도 뭐 하겠다 일을 그러신다면 또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여기도 8까지 본다 그래도 뭐 두 분 그냥 임금 정도 나올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정도만 보면 되겠는데 사실 뭐 여기서 이제 좀 줄어들 테니까 월세나 이런 거 구인 시설은 제가 이제 일부러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좀 남으니까 뭐 아마 그거 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퇴직금 요것도 줄어들겠죠. 왜냐면 둘 다 퇴직금이 이제 하니까 이렇게 줄어드시면은 요것도 줄어들고 뭐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사실 보통 이제 하시면은 요까지만 두 분이 같이 하신다 그러면 뭐 그냥 월급 임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금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배우자 없이 이제 자기가 혼자 한다 그러면 그래도 뭐 한 임금 정도네요. 임금 정도 나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22일 하는 거 이건 뭐 이렇게 봐도 사실상 이게 뭐 230 얼마 이렇다 하면 만약에 이제 뭐 방문 요양이랑 뭐 같이 한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른데 이런다 그러면 또 시설장이 방문 요양까지 하면서 일하면 아무래도 굉장히 좀 근로적으로 이게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방문 요양도 시설장 노는 게 아니거든요. 시설장도 일해야 되니까 이게 좀 힘들다. 22일은 결론적으로 22일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게 좋고 최소한 26일까지는 토요일까지는 하셔야 된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결론인 것 같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 주말은 꼭 쉬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구인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좀 한다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 뒤에 가도 마찬가지 뭐 20인 30인 가도 22일을 한다는 거는 주간보로 차라리 이게 왜냐면 사업을 하면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신경 많이 써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유지되기도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리고 요새는 토요일 일요일 하는 기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른 기관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까지 봐주는 데는 좀 찾지 그냥 평일만 보고 이런 데도 잘 찾지는 않거든요. 주간보를. 그러니까 뭐 이건 조금 22일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고 싶으시다면 요걸 참조하시고 요거를 요 표를 참조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예, 오늘 요까지 이제 계산 다 해봤고요. 이 아우메 시설까지만 계산을 해봤고요. 아우메 시설 이제 뒤에 거도 그냥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되기 때문에 뒤에 거는 왜 제가 계산 안 했냐면 이
뒤에 건 그냥 더해가지고 계산하고 곱하시면 돼요. 그냥 곱하시고 그 17, 18, 그 24, 25 이 구간 조심하시고 그 뒤에는 뭐 사실 거의 그냥 가요. 그냥 가기 때문에 가산 적용되는 건 이제 아시고 계시잖아요. 가산 적용되는 거하고 그런 거 아시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고 이제 다른 부가적인 요소들 때문에 이제 계산이 틀려지지 계산 자체로만은 어렵지 않고 제가 왜 여기서 이제 이 구간에서 자꾸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이 아홉 명, 한 명에서 이제 9명 사이에, 이 사이에 어떻게든 이제 잘하는 게, 이 뒤에 가면 갈수록 센터에서 차이가 나니까 영향을 많이 미쳐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정신적인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이 부분도 놓칠 수가 없거든요. 처음에 이제 막 안 되면은 너무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아, 이걸 왜 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럼 얼마 하다가 이제 그냥 팔아버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잘 해야지만이 그 좀 버틸 수 있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런 게 그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만 지금 설명했고 그 뒤에 건 그냥 계산해 보시면 돼요. 계산해 보시면 되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계산해 보시면 돼요. 계산해 보시면은 그 사람 들어가는 거 빼고는 그렇게 큰 오류가 나는 게 변수가 나는 게 잘 없어요. 자기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뭐 차를 몇 대 더 구입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겠죠. 뭐 아니면 뭐 인테리어 했는 거 아니면 프로그램 했는 거 그거 돈 나가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인원보다 나가는 게 변수가 크지 않으니까 그걸 분명히 이제 그 계산만 해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알게 되실 거고 이렇게 다 해도 사실상 한번 해봐야지 압니다. 해봐야지 아 이게 뭔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 일하는 게 뭐고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이런 게 충분히 이제 이해가 하시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 됩니다 사실. 근데 최소한 부딪히기 전에 이게 경험을 대리적으로 먼저 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는 그런 개념에서 하는 거고요.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진짜로 이제 센터를 이제 개소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까지도 뭐 오시는데 수고하셨을 거예요.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진짜. 저도 처음에 힘들었어요. 이거 막 계산해보고 이게 또 막 틀린 것도 있고 누가 뭐 가르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가지고 왜냐면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자기가 똑같이 가는 길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항상 계획이 중요한데 일단 부딪히기 전에 최소한 오차는 줄여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음 뭐 몰라서 제가 놓친 거 이런 걸 계속 방송을 할 거예요. 계속 방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놓치지 말고 그렇게 처음부터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하셨으면 좋겠고 그 뭐 너무 지금 많이 어려워요. 사실 주간보고가 어려운데 그래도 뭐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거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덤벼들려면 과감하게 덤벼드십시오. 그게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